자,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분들 소개합니다.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어제 김태현 변호사님 그 뉴스 보셨겠지만요. 아니, 무슨 북한 목선 어선이 이렇게 자주 내려옵니까? 일주일 만에 또 어제 북한 어선이 내려와가지고 이번엔 다행히 우리 해군이 딱 어쨌든 캐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사건이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일주일 전 뉴스 다시 나온 줄 알았어요. 똑같이 또 내려왔네? 네.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배가 또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뭐 규순 이런 건 없고 돌아간 건데 일단 보시면 어제 9시에 이제 우리 해군 초계기가 그 북한에서 어선이 하나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경에게 야 우리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빨리 가서 구조를 하든지 해봐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고 요청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해경이 이제 그 구조를 하러 갔다가 오전 10시 40분쯤에 우리 해군도 현장을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낮에 북한 해군 쪽에서 우리 어선 하나가 지금 NLL을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거길 좀 구조해서 돌려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우리 사실 해경이 당신들 왜 어떤 경위를 넘어왔는지 좀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북선박이 끝까지 이제 거부했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우리 해경이 이제 그 유도 조치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저 장면이 배입니다. 어제 해경이 그 퇴고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원을 거부하고 네. 본인들이 이제 동력으로 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한 8시쯤에 우리 해역을 벗어나서 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 북한 배도 조금 전에 본 그거는 뭐 지난주에 왔던 1.8톤이었죠. 그거는 이번에는 그거보다 큰 5톤짜리인데 당연히 남하하고 있다는 거를 알 텐데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내려왔어요? 아마 이제 뭐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첫 번째는 네. 아마 이제 고기잡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네. 놓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간 사람이 계속 선장의 키를 잡고서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모든 사람이 지금 오징어 잡이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오징어 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NLL 지역이 사실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워낙 많아요. 풍부하게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NLL 쪽에 내려와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게 선도 그어진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네. 계속 레이더를 보고 있거나 GPS를 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뭐 우리 어선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가서 경고하고 내려라고 자꾸 이제 경고방에서 데려오거든요. 근데 네. 북한 어선 같은 경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는 본인들은 아마도 공해상으로 착각해서 또 내려왔을 가능성.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태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도 계속 접촉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는데 네. 아마 오징어 배가 일부러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조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다가 내려와서 너무 고기 잡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NL을 넘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도훈 의원님, 네. 어쨌든 어업이나 조업에 집중하느라고 넘어왔던 불법 침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온 배하고 어제 온 배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제 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동해안에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명태도 거의 없어지고 오징어가 가장 이제 중요한 수산물인데 먹기도 하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팔아서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NLL 부근에 네. 또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굉장히 그 오징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 어선도 많이 모이고 우리 어선도 많이 모여요. 그래서 네. 일주일 전에 온 배도 그렇게 많이 모인 배들 틈에 숨었다가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넘어온 배는 거기서 조업하다가 아마 알면서도 그 오징어를 따라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그 9.19 그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는 그 80km까지 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도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 전에 배가 넘어온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오징어를 쫓아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우리 그 초계기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식량난이 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지방에 있는 어민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지난주 삼척항에 들어왔던 그 이른바 입항 귀순이라고 알려졌던 정말 느긋하게 배를 대놓고
우리 그 주민들에게 전화기까지 빌려달라고 했던 그 사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도대체 안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우려가 많은데요. 당시에 어민과 그다음에 우리 해경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보고 관련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서 바다에서 잘 도와주겠어. 도와주래가지고 한만에 제가 좋았네. 네. 언제부터 그런 기사였어요? 낮에요, 밤에, 아침에. 13일 밤. 박준 변호사님, 저는 저 해경도 그렇고요. 그 배 타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도저히 그냥 긴박감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엔진이 있다 그러면 이 관측 장비 TOD라고 하는데요. 관측 네. 장비로 사실은 포착이 돼야 됩니다. 포착이 네. 안 되고 저만큼 밤에 뭐 처음에는 목선이니까 엔진 없이 기동했다면 그렇다면 또 그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렇게 지금 삼척강까지 왔고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군복도 입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게요. 측면이 사실 문제인 거죠. 뭐 군인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는데 네.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인근에 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군이 전혀 이거를 캐치를 못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신고함으로써 지금 발견해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고 또 저 상황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 자체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이제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김태현 변호사님. 네. 국방부에서 처음에 표류하던 어선을 뭐 이렇게 구조하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예 정박까지 해놓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저는 사실은 넘어왔다 그래가지고요. 속초나 강릉 정도면은 그래도 참 북쪽에서 가까운 데니까 거기도 한참 많이 내려와서 내려왔어요. 삼척까지 왔는데 어떻게 국방부에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발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발표에 대해서도 뭐 방파제 뭐 삼척항 그 인근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네. 그게 인근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삼척항에 정박하고서는 위에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빌려 쓴 것까지 이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시면 은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볼게요. 삼척항 인근서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부두에 배까지 됐다는 거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떠내려왔다 그러는데 떠내려온 게 아니라 엔진 키고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해경 발표를 알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해경으로부터 처음 나자마자 이제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군의 저 축소하고 은폐했던 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이 이제 첫 번째 브리핑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브리핑을 했죠. 그 첫 번째 브리핑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부분도 그렇고 네. 그리고 군의 저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야 인근이나 삼척강 인근이나 삼척강 배경과는 뭐가 다르냐? 삼척은 삼척이지. 인근이란 건 어차피 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축소 은폐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목선이 떠내려왔으면 발견 못한 건 발견 못한 그 실무자 처벌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내 떠내려와서 그 사람들 2명이 규순을 원한 사람 받아주면 되는 거고. 안 받아준 규순을 원하지 않은 사람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왜 저걸 저렇게 축소 발표해서 일을 좀 키웠을까? 애초에 사건 터졌을 때 있는 고지고대로 발표했으면 끝났을 거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는 거죠. 네. 저 배 타고 있었던 북한 주민 4명 중에서 2명은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 의사를 밝힌 반면에 2명은 다시 돌아갔거든요. 자, 이도훈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한 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제 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판문점을 통해서 갈 때요.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거 찍어 놓지 않나요? 우리가 확실히 돌려보냈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뭐 그런 운동원이나- 자료야 네. 남았을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4명을 이제 전체로 얘기하면은 네. 너무 잘 알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NLL 부근에서 북한 어선들이 모여 있고 네. 남한 어선들이 모여 있으니까 북한 어선 틈에 끼었다가 남한 어선 틈에 끼고 다시 이제 남으로 내려왔는데 밤에 들어오면은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네. 아침에 들어오고 정확하게 삼척항 위치를 알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네. 전화기를 빌어서 전화를 하고 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2명은 남고 2명은 이제 가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처음에 아마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이해운 정보위원장한테 얘기한 거는 4명이 다 복귀하게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가겠다. 얘기했다는데 네. 그러면 아예
왜 그러면 귀순을 하고 귀순을 해서 와서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애초에 또 2명은 두 명 귀순 의사 있는 2명이 가겠다고 할 때 네. 물론 뭐 배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긴 하지만 왜 말리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일단 남으로 왔다가 북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네. 전혀 개의치 않고 돌아간 것도 그렇고 국정원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금방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네. 주로 이제 표류에서 내려온 어민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귀순과 관련된 북한 주민들을 되게 쉽게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데 사실은 어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왜 그런지 사실 답을 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보도가 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또 남북관계가 경색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들이 나타난 걸로 보고 네. 윤도한 수석이 얘기한 남북관계를 대입해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왜 이걸 이렇게 처리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명이 탈북했다는 그 진실 자체가 보도돼서는 안 되는 그런 뉴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밝혔다는데, 자, 지금 탈북 의사를 밝혀서 지금 우리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죠. 통일부하고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합동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2분들은 탈북 동기가 지금 알려진 거로는 어떤 거죠? 첫째, 그러니까 선장이라고 하는 나이 네. 많은 분은 가정부라. 가정불화 때문에 탈북했다. 탈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째 이제 젊은 선원이 한 명 있어요. 네. 이 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나 걸그룹들 영상 많이 봐서 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받을까 두려웠다. 2개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조사는 네.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가정불화 때문에 탈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사실. 네. 그럼 북한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받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지금 당장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2가지 탈북의 이유 또는 귀순하겠다고 밝힌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합심조에서 조사를 정확히 잘해봐야 돼요. 정말 이분들이 어떤 의도로 귀순을 하려고 했으며 네. 내려오는 과정에 지금 이동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2사람을 같이 태우고 왔는데 배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가 싸움이 일어날까봐 그 사람들은 그냥 왔다 이런 얘기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합심조가 좀 조사를 잘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안 해줘서 지금 이게 자꾸 의혹이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사를 잘하고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밝혀야 돼요. 이걸 숨길 이유도 없고 네.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남은 2사람이 정말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서 돌려보내야 되면 돌려보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네. 부분은 조사가 끝난 이후에 판단할 문제고 지금은 쉽사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도대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동해로 자꾸 어선들이 북한에 배가 나타나는 걸까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맞이에 굉장히 바쁜 그런 주말을 보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방명록을 쓰는 장면 뒤에 있던 벽화가 이동훈 의원이 굉장히 네네.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뒤에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6.25 전쟁 때 북한하고 중공이죠. 당시 중공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군을 물리치는 그런 벽화 앞에서 방명록을 썼다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서 미국에 대항한 전쟁이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북한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큰 그림으로 기념하는 거고 네. 또 김정은, 시진핑은 이전 지도자들하고는 좀 더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후진타오나 강택민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태자당 소속 말하자면은 역시 아버지가 이른바 혁명의 원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2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를 이어 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금수산 태영궁전 앞에서 환영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중국은 세습은 하지 않지만 네. 시 주석도 그 대를 이어서 중국을 말하자면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김정은은 3차 미북 정상이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그다음에 와중에, 시진핑은 곧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이 미국에 대한 어떤 결의를 다진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연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중국과 북한이 뭔가 연대를 하자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셨는데, 자, 6월 들어서요, 미국과 북한 간의 이 친서가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매체하고 만나가지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1일엔요, 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어제 받았다. 그럼 6월 10일쯤에 한번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한 6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어제 생일 축하 편지를 받았다. 아니, 이거는 최준봉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두 번 정도 연달아 편지를 보냈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편지가 자주 갔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지. 지금 말만 들어보면 어제란 말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란 말이 없다고 하면 11일 날 받은 거, 그러니까 11일 날이죠. 11일 날 받은 거를 두 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발언 중에 어제란 말이 두 번 나온 거 보면 두 번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 네. 아마 김정은이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편지인 것 같은데 그 편지 형식인지 네. 아니면 축하 메시지를 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그건 밝히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나 김정은이 저렇게 두 번이나 친서를 보냈다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좀 회담에 대해서 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건 분명히 보여요. 네. 그렇게 자주 일주일 만에 한 번에도 친서를 보냈다? 네. 정말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정상 간의 친서가 저렇게 자주 오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래서 저게 좀,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이고, 또 네. 김정은 입장에서 저렇게 이례적으로 트럼프한테 겉으로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트럼프를 욕하고,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면서도 저런 친서를 보낸 거 보면, 네. 인민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뒤로는 결국,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급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간의 친서라는 게요, 박준 변호사님. 네. 정상 간 친서 외교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게감이 그렇죠. 느껴지는 거였는데, 이렇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도 오늘, 내가 트럼프한테 받았다. 좋은 편지 받았다, 용감한 편지 받았다고 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서를 이렇게 자주 받는 경우는 또. 이상합니다. 네. 두 가지가 이상한 거죠. 자주 왔다 갔다 연애 편지 같이 일주일 단위로 지금 지금 공개된 바에 따르면 네.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상회담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서로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 자랑이라면요. 친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급기야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최근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네. 그 내용이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아마 흥미로운 제안 아니면 흥미로운 이렇게 북한이 봤을 때는 네. 아주 받을 만한 아니면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만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친서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친서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들고 있는 지금 들고 있는 저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받은 편지다 하고 그렇죠. 노동신문 일면에 저렇게 크게 아까 노동신문 일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전면에 크게 날 정도로 지금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들어온 북한 매체 소식을 보면서 과연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 무슨 내용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분들 생각을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박지훈 변호사님께 가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썼을 것 곧 같습니까?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 위원장 만나자. 예, 만나자 하면서 다른 네. 어떤 제재 좀 축소라든지 그런 내용을 했지 않을까. 뭔가 조건을 걸면서 만나자. 그래서 흥미로운 어떤 제안.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싶다. 만나는 게 아주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1차 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굳이 공개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봐요. 조건부로 만나자. 예. 어떤 조건을 했는지는 그건 뭐 저는 모르죠. 네. 예. 최 교수님. 저는 이제 만남을 위한 노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먼저 보냈잖아요, 친서를. 그 보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만나기 원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을 것이고 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밀당을 하면서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 두 정상이 노력을 하자. 네. 그 말은 결국 디테일한 부분의 합의를 먼저 이루어내자. 이런 네. 의도로 아마 답장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탑다운보다는 일단 바텀업, 네, 그렇게. 실무협상부터 해서 비핵화 뭔가 지난번에 하자. 한번 탑다운 방식이 어그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좀 성과를 내자는 의미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환 변호사님.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만나자라고 했을 건데 뭐 영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see you soon이라고 쓰는 See you 거예요. soon. 네. 한국말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영어로 했을 건데. 그러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출정식 했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내년 재선에. 그러면 재선판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핵 포기하면 제일 좋고 핵 포기 안 하더라도 더 이상 ICBM만 안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핵실험 자체는 북한은 지금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미 거의 뭐 완성 단계니까. 진짜 핵실험. 그렇죠. 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ICBM이에요. 이 본토 공격하는 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만 막아도 성과로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핵 포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네. 실험을 본토까지 올 수 있는 발사체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 포기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게 아니더라도 더 이상 ICBM 실험만 안 하면 되니 지금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김정은 한 번 더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네. 설사 노딜이 된다 하더라도 하노이에도 벌써 한번 노딜 됐는데요. 뭐 그때 노딜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을 패배라고 보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칼자루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아무 부담 없이 한번 봐. 대신 조건은 있다. 예전처럼 안 돼. 뭐 네. 이런 얘기는 좀 붙였겠죠. 네. 이도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그러니까 네. 현대 외교에서 친서라는 거는 네.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원래 담기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편지에서는 약간의 현안이 언급됐을 가능성은 있어요. 우선은 트럼프가 보낸 편지는 답장이에요. 그래서 답장. 예, 편지 잘 받았다고 하고 네. 따뜻한 말 감사한다고 그거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친서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언급했을 거예요. 4개항 우리 이행하자. 왜냐하면 작년에 4개항은 그거, 네. 북한이 굉장히 자기들이 유리한 그 합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잘 이행하자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나도 그 싱가포르 합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치우글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지만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도 그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김정은은 앞서 보낸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회담을 고대하고 그 평양이나 이런 곳으로 초청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했을 텐데, 네. 그 답을 뭐 어떤 형식으로 했든 그렇게 되려면은 그 미사일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한 실무 협상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네. 내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당신도 워싱턴에 당신 가족과 함께 오길 바란다는 그 정도의 따뜻한 말은 해줬을 것 같고, 네. 지금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 지금 사실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흥미로운 내용은 담길 수가 없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면 두 가지는 가능합니다. 첫째, 네. 김정은이 그 영변 외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면 흥미로운 거죠. 네. 근데 김정은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둘째 흥미로운 둘째? 거는 미국이 최근에 그 북한의 어선을 납포해서 그 사모항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 얘기를 예, 그 예. 김정은이 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것도 흥미로운 얘기가 되겠죠. 네. 하여튼 두 사람의 친서 외교가 정말 전례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 세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